왜 협박합니까? 저도 100만 명이 뽑은 성남시 정부의 수반입니다. 행자부 차관 100만 시민의 삶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어쨌든 이유가 뭐든 간에 그 삶을 지켜주지 못한 1차적 책임이 저한테 있습니다. 가뭄이 심해져서 농사를 망쳐도 뭐 나라님 잘못이죠. 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시민들의 고통, 경기도 6개시 500만의 고통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들이 겪을 고통만큼은 최소한 싸워주고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진짜 본질적인 문제인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지방자치를 지금 박근혜 정부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목표가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는 자체적인 경쟁을 통해서 서로 잘하기 경쟁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맡긴 예산과 권한을 시민들을 위해 써서 잘하게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비교가 되니까. 누가 나쁘게 하기 경쟁하라고 했어요. 중앙정부하고도 지방정부도 비교될 수 있죠. 그래서 지방자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 정권은 지방자치 싫다고 폐지했잖아요. 폭력적으로 폐지했어요. 헌법에 있는 거를. 왜 그러냐? 독재를 하기 불편하거든요. 국민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고 자기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정부가 시키는 건 하고 시키지 않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딴 정책을 한다. 밉다. 비교된다. 싫다. 그러니까 없애버렸는데 지금 박근혜 정권도 사실은 아주 나름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국민이 왜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하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야지 왜 딴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너네 앞으로 똑같은 생각을 해. 역사에 대한 해석과 인식은 정부에서 정해진 대로만 해 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국정화 밀어붙였잖아요. 온 국민이 반대하는데 그 다음에 한 게 교육자치 없앤 거예요. 자꾸 교육청에서 교육자치라니까 야 민주주의란 이런 거야.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야.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머슴이야. 대통령한테는 월급 주고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머슴으로 부리고 있는 거야. 이런 거 자꾸 가르치고 국민들 똑똑하게 만드니까 일방적인 지배를 하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육 자체를 통째로 못하게 만든 거예요. 폐지하는 건 너무 저항이 심하고 국회가 동의를 안 할 테니까 나온 방법이 돈을 빼는 겁니다. 아니, 자치단체가 권한과 예산의 독립이 핵인데 권한도 적지만 예산이 없으면 권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행사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권한은 어쩔 수 없지만 돈은 뺏을 수 있으니까 시행령 개정이라고 하는 희한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아예 자치단체 돈을 통째로 다 뺏어버린 거예요. 1차로 부담 전가라는 방법을 통해가지고 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째로 죽이기 위한 융단 폭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면적인 폭격을 가했는데 다 죽었어요. 다 이제 정부가 내려주는 보조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태. 다 산소호흡기 끼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여기 살아남은 곳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하 벙커도 가지고 있고 자기들끼리 농사도 죽으라고 열심히 짓고. 근데 이 6군데가 미운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얘네들이 자꾸 기어 올라오네?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시킨 대로 안 하고 말이에요. 작년에 그랬잖아요. 우리 3대 무상복지 하겠다니까 뭐 소송도 해보고 재정 제재 가한다고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뭐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아직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이 융단폭격 단계로 다음 단계로 이렇게 살아서 꼬물거리고 남아있는 자치단체에서 근데 거기 지금 정밀 타격 중이죠. 아 여기는 1,000억 뺐으면 죽겠구나. 여기는 얼마 뺐으면 죽겠구나. 그 대신에 이제 자기 식구가 있는 용인과 과천이 좀 가슴 아프긴 한데 그거 어떡하겠냐. 거긴 100만이고 이쪽 야당 진짜 죽여야 될 야당은 400만이니 400만 죽이는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살아남아야죠. 살아남는 게 투쟁이다. 살아남는 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목숨 걸고 되살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살아남는 것 자체가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의 정말 무도하고 반헌법적이고 그야말로 상식에 반하는 폭거죠. 폭력, 이런 폭력이 어디 있습니까?
깡패다. 이런 폭력을 세상에 국가의 이름으로 저지르면 되겠어요. 저라도 싸워야죠. 끝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4월 23일 날 일방적으로 발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일방적으로 군사작전 하는 것처럼 막 밀어붙여요. 뭐 날짜 정해서. 아마 목표가 날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끝낸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의견 수렴을 할 생각도 전혀 없고 그냥 뭐 아무리 합리적 문제적인 지적을 해도 받아들일 생각도 없고 서로 그냥 일방적인 서로가 아니죠. 이 양반들 자기들 이제 마이크 스피커 끄다고 일방적인 얘기 막 국민들한테 내니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하는 얘기처럼 성남시장 저 사람이 돈이 많아서 막 지 마음대로 있다가 정부가 못하게 하는 게 신경질 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해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어려워진 제일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중앙정부가 그나마 어려운 지방재정에서 무려 4조 7천억을 뺏어갔기 때문인데 그거 돌려주겠다는 약속 이행을 하는 게 뭔지 알겠어요. 지방재정 문제 진짜 걱정한다면. 그런데 뜬금없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저지른 나쁜 짓을 이용해서 또 더 나쁜 짓을 하는 성남시나 경기도 육계시는 이중에 지금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들을 합리적 논의를 통해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나라 이 행정 정치 시스템이 다 망가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니 100만이나 되는 도시의 시장이 그래도 아니 100만 명 아닙니까? 이 나라 국민의 50분의 1을 직접 선출된 시장이 맡고 있는데 어떻게 한마디도 없이 무조건 재정을 10% 19%씩 뺏어갈 테니까 너 한번 죽어봐라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데모도 해보고 서명도 해보고 성명도 내보고 당도 찾아가보고 행안부 장관도 만나보고 별거 다 해도 묘지부동이니 결국 최고의 실력 행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 우리가 가진 힘이 없으니까 국민들한테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좀 힘들고 피곤해도 시장이 채통 떨어지게 되면 무슨 짓이냐 하더라도 시민들은 정말 현장에서 죽어라고 싸우는데 시장이 뭐 권위 유지하고 폼 잡는다고 사무실에 앉아서 말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저도 성남 시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통을 같이 겪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니시에 나왔습니다. 정말 말이 안 나오는데 법과 상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나라도 예를 들면 국가도 예산이라고 하는 게 매년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연차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앞으로 세수가 어떻게 될 거니까 가덕도 뭐 예를 들면 신공항은 이렇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출하고 복지 지출은 이렇게 하고 계획을 다 세워놓는다고요. 장기 중기 계획 다 세워놓는데 갑자기 내년부터 그래버리면 아니 이거 망가지라는 얘기지 이유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만약에 이런 것들 진짜 필요해서 하면 충분한 의사결정 수렴을 거치고 국민적 동의를 얻고 그 다음에 이것도 시행도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기본이지. 그런데 당장 내년부터 전면 실시 6개월 남겨놓고 예산 편성이 8월, 7, 8월부터 시작되는데 석 달 전에 갑자기 이거는 대박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들 충분히 알아보고 전부 다 각종 시책들 다 포기하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봐라. 그래서 결국 노리는 건 마지막 단계에 내년 대선, 내후년 지방선거를 노리고 실패한 지방정부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인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정상적인 시정을 통해서 빚 갚고 또 나라의 연구가 국민이 내는 세금 비용으로 쓰는 건 최소한으로 쓰고 국민들한테 많이 돌려주라. 그게 헌법 비정한 국가의 의무 아닙니까? 그거 제가 충실히 이행했는데 그거 칭찬받는 거 싫은 것 같아요. 칭찬 못 받게 하겠다. 네가 줬으니 네 손으로 뺏어라.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요. 각 시에는 행자부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나온 행자부 공무원들이 있어요. 지방자치 담당. 그래서 경기도를 통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으로 있죠. 근데 이 부시장들이 행자부 면전에 대놓고 어떻게 일을 있냐고 공개적으로 항의를 합니다. 이거는 선후배 문제나 이런 게 아니라 역사에 남을 죄악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행자부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꿈이 그래서 뭐 실장도 하고 차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어제도
전에도 아주 공개적인 자리에서 정부 잘못했다. 어떻게 나도 행자부 소속 공무원, 출신 공무원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체적으로 있는 행자부 공무원들도 저는 이거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정치적 목적을 가진 실체가 따로 있다 이 생각합니다. 행자부 뭐 무슨 일이 있겠어요. 성남, 뭐 용인, 수원, 화성 뭐 이런 쪽은요 거의 뭐 밀란 직전 분위기입니다. 플래카드에 동네 막 골목마다 집회하고요. 시도 때도 없이 집회. 저도 잘 몰라. 저도 상황 파악이 안 될 수도 많이들 하는데 저도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뭐 카카오스도 이런 데 올라오는 거 보고 어디 상인회가 또 했구나. 어디 뭐 시장 상인이 또 했구나. 무슨 문화단체가 있구나. 무슨 뭐 회사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알 정도예요. 그리고 이분들 중에 특히 제가 가슴 아픈 게 서명 숫자가 수원 같은 경우 100만을 넘깁니다. 인구가 120만이 100만을 우리는 100만 정도 되는데 이 서명수가 70만을 넘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예를 들면 성남시에서 매달 10만 원씩 받는 노인 일자리 하시는 어머니 할머니들 계세요. 이분들이 자기 일자리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용돈벌이를 못하게 생겼으니까 그분들이 나서가지고 몇 장씩 들고 허리 구부라지는 막 힘들게 동네 다니면서 서명 받고 어디 초등학교 앞에서도 아까 막 그러시더라고요. 10만원 당장 끊어지면 자기는 못 살거든요. 없으면 원래부터 없으면 모르겠는데 10만원씩 뭐 개도 활동하고 뭐 이러면서 자기 손자 용돈도 주고 집안에서 며느리한테 2, 3만원 용돈 안 받으니까 큰 소리 치고 집안도 평화로 그랬는데 이제 그거 없이 살 생각이 끔찍한 거예요. 뭐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서명 다니고 학부모들 또 애기 엄마 아빠들 특히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이게 줄어드니까 자기 일자리 없어지면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돌아가니까 그분들이 자기가 들고 다녀요. 막 길에 여기저기 뭐 누가 뭐 대책이라고 있긴 하지만 거기서 조직적으로 조직 단위로 하는 것도 있지만 막 개인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 보니까 정말 가슴 아프죠. 정치도 일종의 전쟁이니까 상대 진영에 대한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공격이라고 하는 게 정도를 따라야 되고 또 도를 넘더라도 정말 지나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경쟁하는 이유가 다 국민들한테 국민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국민들 안 괴롭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한번 보십시오. 500만 명이에요. 이 500만 명의 삶을 파괴하면서 공격하면 안 되죠. 이거는 정쟁이나 정치 수준을 넘어서서 이거는 그냥 적군처럼 죽이는 거예요. 이거 경기도에 500만 정말 전라도 인구 다 합친 거에다 강원도 인구 합친 숫자 아니면 충청도 다 합친 숫자에 강원도 합친 숫자만큼 되거든요. 우리가 한 490만, 500만 쯤 되는데 그쪽 다 합쳐봐야 510만, 20만 그래요. 이 500만이라고 하는 인구의 10% 웬만한 광역자치단체 한 5-6개 합친 것만큼 그 엄청난 규모의 시민들한테 왜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실제로 내년에 온갖 뭐 복지정책들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1,000억을 시민들이 쓰던 돈을 뺏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00억 자그마치 말이에요. 시민들 전원으로 치면은 1인당 10만원씩입니다. 그 중에 혜택 안 받아도 되는 사람, 어린애 뭐 이런 사람 빼고 50만이라고 치면요 1인당 20만원씩 뺏깁니다. 아니 1인당 20만원 국가 재정으로 치면 1인당 10만원이면 국가로 치면 얼마입니까? 5천만원 5조원 아닙니까? 5조원 국가에서 갑자기 내년 5조원 뺏어보면 이게 국민들 살림이 되겠어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 이게 나라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면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싸워도 싸워야지. 뭐 6개 시 한번 죽어봐라. 밉다. 너네 그래도 견디고 있지. 넌 마저 죽여야 되겠다. 아니 뭐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건 인정하는데요. 시민들,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면서 하는 건 이거는요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죠.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옛날에 어디 침략을 당하면 조공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국민 총생산의 10%를 바쳐라. 뭐 그렇게 뺏어가잖아요. 소국 만들어서. 제가 이번에 정부가 하는 걸 보니까 성남, 경기도 6개시 한번 주고봐라. 그리고 너네 1,000억씩 바쳐. 네? 너네 쓸 돈 안중에서 앞으로 10%, 15%씩 무조건 바쳐. 꼭 갈치범들, 이거 삥 수준이 아니죠. 거의 강도당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견뎌낼 수가 없으니 시민들이 싸우는 만큼 최소한 시장도 싸워줘야겠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부에서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는데 과연 이길 수 있겠냐. 우리가 뭐 이기지 못할 싸움은 안 합니까? 싸우는 과정 자체가 남는 거고 이기는 거예요. 그 암살의 여주인공이 한 말 저는 진짜 감동적이던데, 저 사람들 몇 명 사살한다고 일본이 패망하겠느냐, 나라가 독립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 여주인공이 그러죠. 누군가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저는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는 100만 시민의 삶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어쨌든 이유가 뭐든 간에 그 삶을 지켜주지 못한 1차적 책임이 저한테 있습니다. 가뭄이 심해져서 농사를 망쳐도 뭐 나라님 잘못이죠. 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시민들의 고통, 경기도 6개시 500만의 고통,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들이 겪을 고통만큼은 최소한 싸워줘야 돼요.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진짜 본질적인 문제인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지방자치를 지금 박근혜 정부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목표가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는 자체적인 경쟁을 통해서 서로 잘하기 경쟁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맡긴 예산과 권한을 시민들을 위해 써서 잘하게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비교가 되니까. 누가 나쁘게 하게 경쟁을 하고 있어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도 비교될 수 있죠. 그래서 지방자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 정권은 지방자치 싫다고 폐지했잖아요. 폭력적으로 폐지했어요. 헌법에 있는 거를. 왜 그러냐? 독재를 하기 불편하거든요. 국민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고 자기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정부가 시키는 건 하고 시키지 않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딴 정책을 한다. 밉다. 비교된다. 싫다. 그러니까 없애버렸는데, 지금 박근혜 정권도 사실은 아주 나름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국민이 왜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하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야지 왜 딴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너네 앞으로 똑같은 생각을 해. 역사에 대한 해석과 인식은 정부에서 정해진 대로만 해 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국정화 밀어붙였잖아요. 온 국민이 반대하는데. 그 다음에 한 게 교육자치 없앤 거예요. 자꾸 교육청에서 교육자치라니까, 야 민주주의란 이런 거야.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야.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머슴이야. 대통령한테는 월급 주고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머슴으로 부리고 있는 거야. 이런 거 자꾸 가르치고 국민들 똑똑하게 만드니까 일방적인 지배를 하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육자치를 통제를 못하게 만든 거예요. 폐지하는 건 너무 저항이 심하고 국회가 동의를 안 할 테니까 나온 방법이 돈을 뺏는 겁니다. 아니, 자치단체가 권한과 예산의 독립이 핵인데, 권한도 적지만 예산이 없으면 권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행사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권한은 어쩔 수 없지만 돈은 뺏을 수 있으니까 시행령 개정이라고 하는 희한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아예 자치단체 돈을 통째로 다 뺏어버린 거예요. 1차로 부담 전가라는 방법을 통해가지고, 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째로 줄이기 위한 유단폭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면적인 폭격을 가했는데 다 죽었어요. 다 이제 정부가 내려주는 보조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태. 다 산소호흡기 끼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여기 살아남은 곳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지하 벙커도 가지고 있고, 자기들끼리 농사도 죽으라고 열심히 짓고. 근데 이 6군데가 미운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얘네들이 자꾸 기어 올라오네?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시킨 대로 안 하고 말이에요. 작년에 그랬잖아요. 우리 3대 무상복지 하겠다니까 뭐 소송도 해보고 재정 제재 가한다고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뭐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거 안 되겠네 이 생각을 했나 봐요. 이 융단폭격 단계로 다음 단계로 이렇게 살아서 꼬물거리고 남아있는 자치단체에서 근데 거기 지금 정밀 타격 중이죠. 여기는 1,000억 뺐으면 죽겠구나. 여기는 얼마 뺐으면 죽겠구나. 그 대신에 이제 자기 식구가 있는 용인과 과천이 좀 가슴 아프긴 한데 그거 어떡하겠냐. 거긴 100만이고 이쪽 야당 진짜 죽여야 될 야당은 400만이니 400만 죽이는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살아남아야죠. 살아남는 게 투쟁이다. 살아남는 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목숨 걸고 되살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살아남는 것 자체가 투쟁이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들의 정말 무도하고 반헌법적이고 그야말로 상식에 반하는 폭거죠. 폭력, 이런 폭력이 어디 있습니까? 깡패가. 이런 폭력을 세상에 국가의 이름으로 저지르면 되겠어요. 저라도 싸워야죠. 끝까지. 일면 보면 지금 현재 지방재정개혁 문제는 경기도나 또 성남시 같은 6개 시에 국한된 문제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 죽이기, 지방자치 말살 구도가 극에 달한 겁니다. 지금 이 박근혜 정부는 취임한 이후에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작정을 한 게 지방자치단체를 죽여야 되는데 우리 박정희 정권이 멀쩡한 지방자치를 통째로 폐지해버렸던 것처럼 중앙정부 뜻에 어긋나거나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 잘하지 않은 자치단체를 싹 없애고 다 정부의 일률적 통제하에 넣고 싶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딱 한 가지죠. 돈을 다 뺏은 다음에 돈 보조금을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아무 소리도 못하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지금 해왔던 일이 지방재정을 죽이는 거였어요. 여기도 지금 제가 가지고 일부 왔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가 떠넘긴 금액, 원래 중앙정부가 내야 될 돈인데 지방자치단체 보고 대신 내라고 외상값 덮어 씌우듯이 덮어 씌운 금액이 4조 7천억이에요. 이 4조 7천억은 정부도 스스로 인정해서 이걸 원래대로 되돌려 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2014년에 그런 약속을 했는데 이런 약속 한 개도 안 지키고 계속 떠넘기고 있어요. 계속 늘려가고 있죠. 그러더니 지금 와가지고는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다 이런 재정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정부가 시키는 대로 정부가 나쁜 짓 시켜도 하고 예를 들면 공사대금 더 줘라 그러면 공사대금 더 주고 무슨 복지정책 폐지해라 그럼 폐지하고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하고 이런 상태로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 융단폭격을 견디고 이런 재정 증가를 견디고 지금까지도 정부 보조 없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 경기도 6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해당 지역 땅값이나 이런 게 워낙 높아서 주민들 세금을 자체 세금을 워낙 많이 내요. 정부에 이렇게 막 뺏기고도 겨우 견디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2차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2차 공격이 여기는 뭐 다른 데 다 죽였으니까 이 6군데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악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가 부자도시다. 이 부자도시도 혼자 잘 살고 있으니까 나눠 가지자 뺏어서.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들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뺏어간 돈을 돌려주면 되는데 그건 안 돌려주고 같은 피해자 입장에 있는 6개시 돈을 뺏어서 나눠 가지라 이러니까 꼭 무슨 강도질한 건 나눠 갖는 느낌이 드는 거죠. 작물 나누자 이런 얘기니까요.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다른 시군들은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한테 돈이 좀 들어오긴 하는데 어떻게 같은 피해자 입장에서 정부한테 돈 뺏긴 자치단체끼리 뺏어서 나눠 가지자고 할 수 있냐. 옳지 않다. 반대 성명 냈어요. 근데 행자부가 다른 지역 보고도 야 너네 돈 들어오니까 빨리 같이 뺏자. 빨리 성명 내라. 환영 성명 내라 그랬는데 거의 낸 데가 없습니다. 근데 몇 군데가 냈는데 그 낸 저기 시골 군수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재명 시장님 미안합니다. 우리가 같은 피해자인데 자꾸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돈 뺏어서
같이 나눠 갖자. 이거 사실 옳지 않은데 정부에서 자꾸 압박을 해가지고 마치 나중에 교부금 주거나 이럴 때 불이익 줄 것처럼 협박을 해서 할 수 없이 서명했으니까 이해하십시오. 이런 전화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이번 2차 지방자치단체 공격이 얼마나 무리하고 형편없는 정말로 폭력이냐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 불쌍한 지방자치단체들 정부의 돈 뺏겨가지고 지방자치 안 그래도 못하고 있는데 같이 뺏긴 우리 동료들 중에 겨우 견디고 있는데 돈 뺏어 나눠 가지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괴심 들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도 동의하지 않고 또 뭐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돈 뺏어 분들 5천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5천억을 이 6개 도시가 뺏기면 완전히 거지가 돼요. 그러니까 못 살게 돼요.